어제 자정이 되어서야 녹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1시 반쯤 됐을까요? 버티다가 축구를 보고 잘까? 아니면 그냥 잘까? 야식으로 쓰린 속을 매만지면서 이제와 돌아보면 그냥 잘 걸 그랬다 싶기도 하지만 제가 자주 하는 말처럼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지나가 끝난 일을 헤집어 탓하는 것만큼 무모하고 소모적인 일은 없습니다. 후반전의 중거리 만회골, 꼭 그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고된 마음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2월 6일 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허각, 존박의 마이 베스트 듣고 왔습니다. 오은하님, 새벽에 축구 보느라 잠을 못 자서 좀비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 잘 싸워줘서 참 고맙네요. 오늘도 공개 방송으로 5월을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정우감님은 웅디님 어제 고릴라 처음 가입했어요. 이 시간 외근하면서 차에서 많이 들었는데 참여하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이젠 자주 올게요. 월드컵은 아쉽지만 그래도 자랑스럽습니다 하셨어요. 경기 끝나고 어디 기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자가 손흥민 선수한테 질문을 하면서 포르투갈전과 달리 우리 왜 이렇게 전반에 부진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손흥민 선수가 좀 발끈하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브라질은 우승 후보고 공간을 허락하면 골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 무식한 질문에 현명한 답변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겨있을 텐데 계속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녹화가 새벽 1시 반에 이제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축구 보고 2시간 잠깐 눈 이렇게 했더니 목 상태가 아주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듣기 좋게 해보겠습니다. 김나혜님, 전미라님, 정영인님, 조민진님, 박도우님, 김연선님, 이정호님, 최남숙님, 안명인님, 정은하님 또 이외 많은 분들께서 아침부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여러분들 다양한 사연들과 엔딩송 부탁드리고 있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희애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식집이 문 연 데가 없었으면 제가 그냥 잤을 텐데. 왜 하필 열어가지고. 맛있게 드셨지만 지금 속은 쓰리시다고. 제일 매운 맛으로 먹어서.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 꼭 새벽에는 매운 게 먹고 싶지? 근데 진짜 꼭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 매운 라면 있잖아요. 예. 그거 새벽에 꼭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수도권은 눈이 이제 아주 많이 쌓일 정도로 오지는 않았는데 지역은 많이 온 데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저도 아침에 그래도 적지 않긴 오더라고요. 왔는데 네. 온도가 맞아. 많이 낮지 않고 맞아. 그때 한 영하 1.5도 이래서 다 그 땅에 닿자마자 녹더라고요. 맞아. 눈 많이 온 곳 지금 막 차 미끄러지고 난리도 아니던데 절대 사고 나지 않게 조심조심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희우 씨가 안 보여요. 저 좀 줘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녹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소식. 잘 싸웠다 대한민국입니다. 네, 아쉽게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 여정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또 너무 잘 싸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새벽에 잠 못 이루고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전반에 4골을 내주고 후반에는 백승호 선수의 만회골이 터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1대4로 패하고 말았고요. 예. 네, 이렇게 벤투호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H조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고요. 조 2위로 올라갔으나 네, 여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게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로 12년 만에 4강 신화를 쓴 2002년 한일 대회를 포함해서 통산 3번째 16강에 올라간 거였어요. 저는 그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 역대 월드컵 중에 최고로 잘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심지어 2002년보다. 맞아. 2002년은 제가 보기엔 그냥 그 구군이 좋았고요. 아 그리고 그 멤버도 되게 좋았었고. 경기력 자체가 이번에는 정말 무슨 게임 보듯이 진짜. 다들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멋있었어요. 벤투 감독은 재계약 안 하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요즘 또 별명이 이제 벤버지로 들리던데. 맞아요. 벤투 아버지. 벤버지가 이렇게 레드카드 탁 대신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주 멋있는 이런 짤도 많이 돌고 있는데 사실 이미 지난 9월에 결정이 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한축구협회에도 이미 지난 9월에 다 전해진 내용이었다라고 하고요. 네, 이로써 4년간의 동행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앞으로 쉬면서 재충전을 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선수들이 이뤄낸 그 결실들 너무 고맙다. 그리고 한국을 이끌 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브라질이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된 거 1등 하십시오. 1등 하십시오. 우리 억울하지 않게 1등 하십시오. 아니, 진짜 잘하더라고요. 잘하긴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페널티 판정 빼고 전반에 그 3골이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아니라 진짜 브라질이 그렇게 잘해서 게임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저러지 싶더라고요. 저도 괜히 1등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쉬움은 딱 오늘 네. 지금 12시 18분 19분까지만 네, 아쉬워하기로 씻어버리는 걸로. 그래요? 네.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크리스마스를 위한 특별한 준비입니다. 벌써 12월이죠. 예. 마지막 달입니다. 예. 한 25일 정도만 있으면 올해가 끝나는데요. 아이고. 네.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관련 아이템들 그리고 장소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네, 일단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네, 각 베이커리 전문점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미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몇 년 전부터 이 호텔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래요? 근데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호텔에서 파는데.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10만 원 이상 하는 것도 있고요. 10만 원짜리 케이크는 뭐가 다른데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보진 못했는데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도 녹아요. 얼음도 녹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매년 비싼데? 없어서 못 팝니다. 이야. 조기 품절까지 예약까지 조기 품절 된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도 올해에도 이렇게 인기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유독 사진 찍기 좋은 스팟들이 있습니다. 네, 서울 시내 백화점이랑 쇼핑몰들이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이 중구에 있는 S백화점 본점 같은 경우에는 멋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영상밖에 못 봤는데 이 본관을 가득 메운 대형 미디어 파사드로 인해서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파사드가 뭐였죠? 이렇게 그 정문이 돼 있는 입구 전체의 그 측면을 우리가 파사드라고 부르죠. 어유 멋있다. 오, 조사하고 왔어요. 파사드. 예. 좋은 거 알았습니다. 멋있어요. 예. 네, 우리가 이제 마치 이렇게 이탈리아의 그런 탑들 같은 정면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딱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런 모습이 이제 영상으로 계속 영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H백화점의 사운드 포레스트에 설치된 서울 H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만 120여 그루가 설치가 됐고요. 예. 그리고 그랑지라는 게 곡물 창고예요. 이 곡물 창고가 11개 정도 설치가 됐고 진짜 크리스마스 마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여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3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기 좋긴 하겠네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까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 말씀하시니까 게시판에 이제 25만 원짜리 케이크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25만 원짜리 최근에 화제가 쓴 모양이에요. 그건 몰랐어요. 25만 원짜리도 있구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화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호텔 케이크 25만 원짜리. 한 입에 한 8천 원 정도 하는 건가? 아이고. 한 입에 만 원? 한 입에?
한 조각도 아니고. 이거군요. 이게 뉴스도 떴었구나. 지금 뉴스를 누가 작가님이 띄워주셨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는데요. 왠지 제일 위에 있는 별은 한 5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네, 정말 의미 없네요. 저거를 무슨 이슈. 그래도 네, 의미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또 떠오르는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건데요. 뭐 이름에 캘린더가 들어가지만 실제 달력은 아니고요. 하나의 선물 상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표기된 날짜가 있고요. 이 날짜에 맞게 하나씩 문을 열어보면 거기에 선물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되게 귀엽고 이게 처음에는 이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이 어드벤트 캘린더를 만들어서 VIP 고객들한테만 뿌렸었어요. 이거 기억나요. 어떤 건지 아세요? 예.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 아무튼 기프트 어떤 브랜드에서? 예. 맞아요. 이게 날짜별로 맞아. 이렇게 문 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 근데 예전에는 이제 뿌리는 용도였다면 요즘에는 각 브랜드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용도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화장품에만 그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라면 어드벤트 캘린더 그리고 초콜릿 어드벤트 캘린더 등 이색 어드벤트 캘린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네요. 그쵸? 열었을 때 뭐 오늘은 매운맛? 맞아. 내일은 뭐 곰탕맛? 짜장맛 뭐 이런 식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좋네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역사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어드벤트 캘린더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시작이 된 거고 100년 이상의 역사가 된 거라고 합니다. 이 어드벤트라는 게 우리말로는 강림절이라는 거래요. 맞아요. 이 강림절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준비한 한 4주 정도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D-Day 달력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그 설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종교와 관계없이 뭔가 서로 이웃을 믿고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충만한 맞아요. 그런 날이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맞아요. 행복하잖아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면 좋겠어요. 설레는 연말 우리 남은 아까 며칠 남았다 그랬지? 2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25일 하루하루 네. 설레는 하루하루 또 좋은 소식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는 앞에서 나오고요. 네, 지난 4년간 함께해 주신 분으로 퀴즈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한국 축구를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감독의 이름 무엇일까요? 1번 히딩크, 2번 벤투, 3번 홍명보.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박영미의 그 겨울날의 일기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벤투 감독이었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정답자 6863 쓰시는 분 정우감님 두 분께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2795 쓰시는 분 양송현님, 김수진님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자 참여 준비하고 계시고요. 박아람님께서 옹디 크리스마스 좋아하시는군요. 뭔가 크리스마스 남의 생일에 뭘 이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흐흐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그냥 예배나 미사만 볼 뿐 뭐 선물을 주고받거나 이런 문화는 없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그 스크루지 나오는 소설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이후에 문화가 생기고 처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문화가 생겼고 그래서 찰스 디킨스 돌아가실 때 찰스 디킨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없는 거예요? 라고 아이들이 묻기도 했다는데 그 누구 생일 이런 거보다는요. 그날은 우리가 평소에 이웃들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런 게 허락되는 날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크리스마스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맛집 탐방 노탁석의 맘맛으로 함께하는 날이죠.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세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요 몇 주 계속 연속으로 해장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번엔 좀 다르네요. 오늘 맥주 안주 맛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세 분과 함께할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스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스예요.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맛꼰대? 네. 맛버지 해드릴까요? 앞으로 맛버지. 맛버지. 예. 어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맛버지. 벤버지가 요즘 특세를 하는 이 시기에 괜찮네요. 맛버지. 네. 여행교의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노탁석의 윙어를 맡고 있는 탁PD입니다. 오 좋다. 네. 오. 빠른 돌파. 언어 위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의 저자 힌트 요정 오늘 새벽에 라면을 드시고 오신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해주실 거예요? 소장님 뭐 할까요? 뭐 페널티를 감독 그때 엘사니 타일러 뭐 하죠 뭐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축구 다들 보셨어요? 그럼요. 네, 네 봤죠. 저는 푹 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냥 그 포르투갈전에서 그들도 모든 걸 쏟아부었겠지만 저도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러니까 마치 흡사 그 포르투갈전이 슬램덩크의 그 산왕전처럼. 맞아요. 그 뒤로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제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 이후 거짓말처럼 이제 땡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거 같았어요. 네. 예, 다 썼어. 잘했습니다. 다 썼어요. 네, 거기서. 잘했어요. 예,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김미리님께서 광고 나오는 사이에 노중훈 작가님이 웅재에게 커피를 드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 봤어요. 사진으로 남겼어야 되는데 아까워. 노 작가님 센스쟁이 엄지척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천명인데요, 네. 제가. 이 나이에 그 동생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시키질 않았는데 심부름이 어떻게 성립을 합니까? 심부름이라뇨. 셔틀. 그러니까 커피를 본인이 쏜 거였으면 더 아름다웠겠지만 커피를 쏜 거는 우리 훈종 PD님. 네, 그렇습니다. 마시는 사람이 시키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됩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요. 보는 라디오의 아까 그 장면을 우리가 캡처를 해서 그러니까요. 영원히 그 앨범으로 만들어서 네, 간직해 주십시오.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영님께서 맛잘알 노탁석 세 분 축구 볼 때 뭐 드셨는지 저는 그 매운 치킨 우리 소장님은 라면 예. 작가님은 저는 그 독주 우리나라 전통주 증류주에다가 어묵 먹었어요. 괜찮았겠다. 탁피디님은 아니 주무셨대요. 아니요, 그 포르투갈전 때는 예. 포르투갈전 때는 일이 그렇게 심각해질 줄 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맥주 한 잔 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 맥주 붙잡고 끝났어요.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6560 쓰시는 분께서 노 작가님 지난주 강릉 여행을 갔는데요.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장칼국수 집에 다녀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물이 시원하고 무엇보다 면발이 거친 게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드신 이 인증샷까지 보내주는데 강릉시 교동에 있는 니은집이었고 끝내준다. 황태 맑은 칼국수, 황태 장칼국수 두 가지 칼국수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먹은 접시 만두까지 아마 그러네요. 함께 드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나머지 두 분의 리스트는 참고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왜 그래, 저를 또. 중점적으로 예. 살펴봐 주시면 기대지 마요. 풍성한 미식 여행 가능합니다. 하지마. 예.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는데 저기 반응들을 좀 해요. 노날두. 잠깐 오디오가 안 들리더라고.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맥주 안주입니다. 맥주 안주. 방금 맥주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죠. 또 어묵을 또 드셨다고 했고 안주가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진짜 월드컵 기간 동안 아마 맥주 드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맞아요. 치킨집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예,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누구나 치맥은 좀 떠올리기 쉬우시니까 오늘 치킨 이외에 다양한 맥주 안주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맥주 월드컵 안주. 때문에 가금류가 순환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농장 다큐를 봤는데 네. 그냥 치킨이 많이 팔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서 그냥 오래 사느니. 뭐 옛날보다 환경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예. 아이고. 어쨌든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도 이게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또 믿을 수 없는 깊이로 TMI를 알아오시는 탁피디님이 맥주 안주의 TMI 역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맥주 안주를 고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안주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 뭐겠습니까? 바로 맥주의 종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맥주의 종류를 딱 알아야 이게 어떤 맥주가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제대로 된 안주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를 일단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아니에요? 생맥주, 캔맥주, 병맥주. 그런 카테고라이징이 있는가 하면 집에서 먹는 맥주, 밖에서 먹는 맥주. 자,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 그렇지. 이렇게 나뉩니다. 나 그냥 뭐 에일 맥주 뭐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절대 아니고요. 예. 상면 발효 맥주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에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먹는 맥주. 그 이제 라거 아닙니까? 그 라거가 발명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맥주가 그냥 상면 발효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맥주 떠올리면 상면 발효였던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상온에서 발효를 진행하게 되면 효모균이 발효통 위쪽으로 뜨는 애들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위쪽에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면 발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랑 관련이 있어요. 상온. 그렇지. 그래서 상면 발효 맥주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포터입니다. 포터. 네, 포터는 이제 영국 맥주거든요. 이 맥주가 포터로 불리게 된 게 부두 노동자들이 주 고객이었다는 설. 포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맥주를 배달할 때 이제 짐을 지고 왔잖아요. 그 짐도 대부분 이제 뭐 맥주 생맥주 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맥주 관련된 뭐 이제 볼이라든가 보리자루 같은 거 이제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왔다는 거 빨리 알려야 받을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터 하고서는 이제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포터 맥주의 경우에는 뒷맛에 초콜릿 향, 이게 이제 맥주 그 메가를 좀 그슬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향 그리고 구수한 향미 같은 게 있습니다. 진해. 네. 그래서 요거와 어울리는 안주가 바로 바비큐, 그다음에 소시지, 붉은 고기, 진한 양념으로 조리한 생선. 이런 것과 어울립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이제 포터가 기술적으로 조금 발전한 게 스타우트입니다. 스타우트. 네네. 스타우트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본딘말이 있어요. 원래 이제 스타우트는 준말이고 본딘말은 스타우트 포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우트라는 게 좀 강하다, 이런 스트롱 이런 뜻의 중세 영어입니다. 이게 현대까지 남은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커피 볶는 기술이 이 맥주 만드는 기술의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리를 볶을 때 그냥 그 철판 같은 거에 놓고서는 장작대 가지고 막 볶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커피 로스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긴 그 금속 통에다가 커피를 넣고서는 돌려가면서 볶잖아요. 그런 기술로 볶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탄 맛이 없어지고 좀 어두운 색만 내게 되면서 좀 더 커피를 닮은 짙은 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우트 맥주와는 굽거나 훈제한 요리, 그리고 기름지고 짭짤한 요리, 그리고 심지어 이 스타우트 맥주는 초콜릿과 먹어도 상당히 어울립니다. 좋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됐잖아요,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맥주가 여러분들 한 번쯤 드셔보셨을 상당히 그 수제 맥주집에서 인기 있는 페일 에일입니다. 페일 에일. 네네. 근데 이 페일 에일의 뜻을 뜯어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페일 그러면 창백하다. 에일.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창백하지 않거든요, 이게 색깔이. 맞아. 그걸 마시면 창백해진다는 얘기 아닐까? 마시고 나서 다음 날이 되면은 창백. 자, 이제 그건 아니고 그 전에는 이제 나무를 떼서 보리를 볶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석탄에서 그 코크스라는 2차 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코크스는 불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크스로 보리를 볶게 되면은 이전에 많이 마시던 포터나 뭐 브라운 에일, 스타우트보다도 훨씬 밝은 색의,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그런 흑맥주 계열의 맥주보다 훨씬 밝은 색의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창백한 에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페일 에일은 호향 그리고 상큼한 쓴맛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풍미가 강하거나 훈연향이 밴 더운 요리는 이 페일 에일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그때 굉장히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식민지가 많았는데 이 페일 에일을 식민지인 인디아까지 수출하기 위해서 1750년대에 만들어진 스타일이 바로 인디아 페일 에일. 또는 줄여서 IPA입니다.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재밌다. 동인도 회사에서
여기 이 인디아에도 영국 그 군인들도 많이 있고 뭐 상인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좀 변질되지 않는 당시에 이제 인기 끌던 페일에일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몇몇 양조장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썼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한 가지는 원료를 많이 쓰는 거예요. 원료인 메가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생산하는 게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요. 그렇지. 그럼 도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보존성이 좋아지겠죠.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을 쓴 게 뭐냐면 홉을 때려 넣었어요. 홉을. 네. 이 홉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천연 방부제예요. 천연 방부제.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한번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이게 가라앉을 때 둥둥 떠다니는 그 약간 그 뿌연 물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막걸리 같은 물질. 그러니까 그 다 곡물에서 나온 곡물 찌꺼기죠. 그거를 흡착해서 얘네가 가라앉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천연 방부 물질을 맥주 안에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존성이 한층 늘어난 그런 맥주가 됐는데 이제 요거를 인도에서 먹어보고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스타일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왜 군대리아 이런 거 군대에서 먹고 나서 다시 먹고 싶어서 싸제로 만들어 먹잖아요. 가끔 그런 변태적인 일을 하긴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영국에서는 처음에 인도에서 처음 먹었을 때 뭐 이렇게 세 이랬겠죠. 근데 이 맛에 또 한번 길들여지고 나니까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이걸 먹게 되고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IPA가 이렇게 그렇죠. 유명해지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과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어서 나중에 이 미국식 크래프트 맥주의 붐을 일으키는 장르가 이 IPA가 되기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때 맥주의 대세를 현재 맥주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라거잖아요. 라거지. 그래서 이제 라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찬바람 부는 곳에서만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넨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겨울이 길고 이런 곳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장기 숙성 맥주 이러면은 이제 그 효모균이 아래로 가라앉거든요. 근데 냉장 기술이 나온 다음에는 이걸 이제 연중 생산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요런 그 라거는 탄산과 가벼운 맛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해산물, 치즈와 궁합이 좋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IPA는 감귤향 같은 호평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짭짤하거나 매콤한 튀긴 음식 그리고 버거 종류와 찰떡 궁합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좀 더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만 딱 좋았어요. 딱 좋았어요. 더 들으면 취해요. 재밌다. IPA의 유래를 지금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예. 네네. 역시 술 전문가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요거 딱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윤혜라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술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잘 취해요. 네. 저처럼 술이 약한 사람에게 추천해 주실 술이 있을까요? 맛있고 약한. 참고로 저는 스파클링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예쁜 척한다고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맥주 중에서는 수제 맥주 중에서는 세시언이라는 말이 붙은 그러니까 세시언 IPA 뭐 세시언 뭐 벨지언 블론드 요런 식으로 세시언이 붙은 맥주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음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향은 유지한 채로 재료를 좀 적게 넣어서 알코올 도수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요런 세시언자 붙은 거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시언자가 붙은 맥주를 드시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외워놔야겠어요.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자, 오늘 맥주 안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을지로에 가면은 이것 골목이 있습니다. 명태의 어린 새끼를 말하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이 음식은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용가리, 2번 노가리, 3번 쏘가리. 힌트. 근데 사실은 이걸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명태가 좀 사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이거의 남획을 좀 얘기해요. 그렇긴 하지. 이게 치어거든요. 명태에 사실은 다른 종류가 아니라 새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캠페인적으로 이제 힌트를 내겠습니다. 캠페인으로. 네. 치어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치어는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제가 치어 그러면 다 같이 치어업 치어업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you know 그러면 got it 해주십시오. 예? 자, 좀 어렵다 오늘. 치어 업. You know, go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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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서 먹으면 치어업. 우리 한번 크게 해볼까요? You know, got it.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아트인데? 원더걸스의 노바디, 러블리즈의 아츄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재밌게 듣고 있어요. 원래 허지웅 씨 좋아했는데요. 라디오 듣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맛맛으로 함께하고 있죠.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유석 소장과 함께 맥주 안주 맛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힌트였어요. You know. 아트. You know, got it. You know, got it.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이게 제일 예술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름 돋았어요. 약간. 오늘 힌트는 해외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빌드업. 벤투 감독 축구.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힌트 이거 길어지면은 늘 불안했죠. 이게 별로였는데, 네. 이야, 대단했습니다.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겸손함. 그나마 전보다 낫다는 소리죠. 야, 힌트계의 아버지. 예. 흰 버지로. 흰 버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흰날도. 박순민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에 딸과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 갑니다. 광안리, 송도, 해운대 쪽 맛집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제 매주 생방송에 노 작가님께서 네네네. 이렇게 즉석에서 맞습니다. 문자로 문의하시는 분들께 답을 드리세요. 네. 예. 근데 저 단문을 보내려면은 고릴라로 말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가지고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로 다시 보내주시면 은채 작가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은채 작가님한테 그러니까 광안리 수영구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나, 그다음에 샤브샤브집 하나, 카페 하나 세 곳 알려드렸고 송도는 서구잖아요. 서구에 있는 좋은 정말 훌륭한 히읗 횟집 하나 알려드렸고 해운대 쪽에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냉면집을 한 곳 알려드렸습니다. 5곳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광안리에 있는 수제 맥주집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네네 6곳. 박수. 소장님은? 저는 지금 폰이 없어서 못 보내는데요. 그 광안리에 제철국 맛있는데 그냥 하나 딱 있어요. 그 집 가서 진국으로 시켜 드시면 됩니다. 진국이 있고 반반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상호명을 알려주셔야죠. 이따가 나가시면서 다 하나예요 거기. 작가님께 알려주십시오. 우리 박수미님은 꼭 고릴라로 보내시면 저희가 단문을 보낼 수가 없어요. 방송 중엔 또 우리가 상호를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전화번호로 이 문자 직접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단문으로 정확한 상호명 보내드리겠습니다. 7656 쓰시는 분도 저도 노탁석의 맛맛 투어하고 왔습니다. 논산에 있는 순댓국집 다녀왔어요. 어메이징했습니다. 포장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또 먹었어요 하면서 또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논산시 연목 안심리에 있는 시옷집이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순댓국도 훌륭한데 한 10,000원 돈 하는 온갖 내장이 다 포함된 모든 메뉴가 정말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훌륭한 한 접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맥주 안주 맛집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요. 정확한 상호명은 말씀 못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코너 끝나자마자 허지웅 씨 홈페이지 노탁석의 맛맛 게시판 또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 정확한 식당 이름 또 위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찾아가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기역집인데 사실 이 집은 이자카야입니다. 일본식 선술집인데 이 집을 왜 소개하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주문하시는 건 제철 회가 되겠습니다. 저도 뭐 한 4-5가지 정도의 회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광어도 있었고 또 광어 지느러미 쪽도 있었고 뭐 참치 쪽도 있었고 아이고 예쁘다. 뭐 방어 쪽도 있었는데 제가 이날 사실 훨씬 더 감동을 받았던 건 저 회도 회지만 김 튀김이 있었어요. 김 튀김. 김 튀김. 그러니까 김 부각인 거죠. 그 찹쌀풀 쏘아가지고 부쳐가지고 튀긴 거죠 기름에. 김 부각이 감동이었다고요? 네, 이게 정말 맥주 안주랑 기가 막히게 어울리더라고. 맥주랑 생맥주랑. 확실히 부각되죠 이게. 그 힌트의 감동이 일도에 밑둥부터 무너지는. 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호가리스로 쌓아올린 감동을. 알겠습니다. 근데 이 김부각이 김부각 이외에 뭘 함께 그 한 접시에 내어주냐면 성게알과 연어알을 저렇게 줘요. 저거네. 김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럼 혹시 그 김부각 위에 이렇게 올려서? 그렇지. 맛있겠다. 근데 저 연어알에 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릴 때 간을 하죠. 그래서 그 셰프님 말씀도
특별히 뭘 찍지 않으셔도 고추냉이 정도만 따로 별도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넓적한 잘 잘라진 김부각 위에다가 연어와 성게알을 그냥 맞춤껏 양 조절해서 올리시고 대박이다. 고추냉이 살짝 얹어가지고 피처링해서 드시면 저 김이 정말 훌륭했었어요. 아마 제가 김의 원산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뭐 완도 어디쯤 아닐까. 완도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은근한 고소함 있잖아요. 아주 충만한 면면하게 이어지는 충만한 고소함 더하기 연어알과 성게알의 포인트가 합쳐지면서 그리고 제가 원래는 우리나라 다른 술을 전통주를 먹다가 저걸 먹는 순간 생맥주를 주문했어요. 딱이구나. 딱이야. 딱인 거예요. 김부각 위에 저걸 올려놓은 거 딱 보니까 그 나초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죠. 저는 먹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영화관에서 앞으로 팝콘도 좋지만 김부각을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김부각, 고추부각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딱 보자마자 식감이 상상이 되는 게 바삭 도도도독. 그렇지. 그런 거죠. 딱 이런 식감. 이거는 안 흘리고 먹을 수는 없어요. 조금씩은 흘리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크기를 좀 작게. 네. 크기를 좀 작게. 이 김부각 김튀김 메뉴는 아마 상시 메뉴는 아닐 거예요. 아마 시즌 메뉴일 것 같은데 이거 떨어지기 전에 꼭 한번 가셔가지고 맥주와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김부각에 좀 상상도 못한 조합이었어요. 최고였습니다. 대단합니다. 네네. 다음 맛집 가볼게요. 예, 전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맥주 성지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 그렇구나. 가맥이라는 문화가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이 전주가 저녁에 좀 맥주를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많이 마셨어요. 저녁에는 식사 겸해서 막걸리를 드시는 분이 많고요. 좀 지나면 이제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가맥집을 찾아 나서는데 맞아요. 슈퍼 앞에서 가맥집의 원조라고 불리는 지읒집이 있습니다. 뭐 시내 쪽에 있고요. 뭐 완산구 이제 경원동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대충 다 알아요. 택시 기사한테도 지읒집 가주세요. 그러면 갑니다.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가맥집. 이게 지읒이 원래 상호하고 슈퍼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고요. 그냥 사람들이 상호는 그런데 그냥 이거 갑오징어가 유명해가지고 갑오징어. 지읒 갑오라고 그래도 맞아. 징어는 어디 가고 갑오 이렇게 하면 가는데 가맥집의 이제 특징이 그거잖아요. 슈퍼처럼 그렇지. 물건과 이제 안주와 그다음에 이제 술을 사다가 옆에 휴게소 같이 생긴 데서 먹는 거거든요. 맞아. 자기가 알아서 꺼내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다 그래가지고 불법이었어요. 그렇지. 신고가. 불법이라기보다도 술집은 아닌데. 그렇지, 애매하죠. 이 뭐 가정용 맥주를 이렇게 앉아서 먹도록 팔았냐. 그러니까 예전에 슈퍼 앞에서 드시는 거를 좀 너무 확대하니까 지금은 다 이제 호프집으로 허가를 내고 등록을 한 거지. 등록을 내고 하고 있고요.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한 게 갑오징어랑 황태예요. 황태는 이게 원래 황태 원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가 굉장히 멀죠. 원산지는 저기 강원도 그렇죠. 동부 바다 쪽으로 가야죠. 북부 쪽인데 말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꽃 피웠어요. 황태 문화를. 아예 이런 식이 있습니다. 전주식 황태란 말이 있을 정도로 포슬포슬하게 보내는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나 저거 소스가 너무 좋아요. 네, 저 맵고 마성이지. 저거 뭐 섞은 거지? 마요네즈. 고추야 간장과 그다음에 그 마요네즈를 같이 섞어. 고추, 간장, 마요네즈. 그래서 맵싸라하면서도 약간 매끈매끈하고 고소한 맛도 나고. 그러니까 이 황태의 이 포슬포슬함과도 정말 잘 어울려요. 저거 너무 좋죠. 혼자 4천 마실 수 있어. 진짜 부스러기 많이 날려. 네. 맞아. 이 황태포야말로. 먹는 거 반 한 20%는 다 부스러기 날려. 일명 솜사탕처럼 부서진다. 맞아. 근데 그리고 여기 또 갑오징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갑오징어는 밖에서 예전에 사장님께서는 돌아가셨는데 그 사장님이 망치로 일일이 다 두드려가지고 맞아. 예, 갑오징어 두껍잖아요. 오징어보다. 그러니까 먹을 때 씹을 때 굉장히 이제 불편해요. 좀. 근데 그거를 망치로 있니니껏 내려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구웠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아예 기계가 있습니다. 있어. 누르는. 무슨 저것처럼 그 미싱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재봉틀. 그것처럼 망치 모양이 땅땅땅땅 거기에 이렇게 손을 움직여가면서 기술도 아주 좋아요. 골고루 펴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또 그 양념과 같이 드십니다. 마요네즈, 고추, 간장. 그렇지. 그리고 이제 계란말이까지 해가지고
여기서만도 거의 맥주 병을 거의 1열 정도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지. 예, 안주도 푸짐하고 전주의 나이트라이프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가맥 문화.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가맥집인데 먹다 보면 여기서 돈 솔창게 나와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게 나와요. 거기다가 진짜로. 또 가맥집에 보통 그 시간에 단체로 가잖아요. 우리. 그렇지. 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게 보면 이 맥주 자체가 싸요. 아무래도 가맥집이 보면 예, 서울에서 맥주를 그만큼 드신 양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게 나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 우리 심완희님께서 아마도 가맥집을 전에 운영하셨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맥집 말씀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마진이 없어요. 점점점 흐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하. 마진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그게 이제 문제죠. 항상 왜 그러냐면 좀 더 싼 데를 원하고 좀 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착하다 그러잖아요. 마진을 안 남기는 게 왜 착해요. 장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가성비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그 속뜻이 너무 싫어요. 사람들이 가성비라는 게 싸면 착하고 싸고 반찬 많이 주는 집을 가성비 맛집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반대합니다. 네네. 그게 가격을 싼 게 좋은 집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유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 조금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지점이 제값을 있습니다. 주고 제값을 그럼요. 받는 맞아요. 그게 가장 당연하죠. 제일 좋은 선순환 가성비보다는 구조고. 이제 가심비. 가심비. 네. 나의 마음으로 가성비는 기계한테 쓰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기계한테 쓰는 예, 말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 좀 상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적정한 선을 찾는 게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공릉동 화랑대역 쪽에 위치한 비읍 브루펍입니다. 멀리 가셨어요 이번에는. 근데 여기는 워낙 유명한 집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사실 맥주 안주를 먹으려면 맥주가 맛있는 집으로 일단 가야죠. 그래야 안주도 맛있는 거고. 그래서 브루펍이라는 게 그 안에서 직접 맥주를 만들면서 맥주를 팔기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읍 여기가 어떤 우리나라 브루펍의 거의 뭐 원조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병인 양료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맥덕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은 왜 바깥쪽에서는 왜 여기에 이게 있지 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생겨났을 때도 아마 주변에 그렇게 뭐 좀 사관생도들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네네. 위치가 조금 생뚱맞긴 해요. 네네네. 어떤 느낌이길래 그 정도 좀 골목 안쪽에 그러니까 약간 주택가 쪽에 뭔가 이렇게 문방구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곳에 이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맥주 딱 들어가지고 메뉴만 살펴봐도 좀 심상치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각종 뭐 에일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쌀이 들어간 쌀 맥주까지 여기서 모두 직접 양조되는 곳이고요. 여기가 그 2004년에 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수제 맥주 붐은 한 2015년 어간 뭐 이제 이때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제 맥주 붐이 불기 전에 사실은 그 1차 웨이브가 언제 왔었냐면은 월드컵 때 왔어요. 그렇지. 2002 월드컵 때. 그렇지. 그때 이제 법규가 바뀌고 이러면서 그렇지. 직접 뭐 하우스 맥주 이런 거 먹어도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법규요? 2004년이면은 그런 집들은 다 이제 거의 문 닫고 망하고 여기가 이제 문 열기 시작한 그런 집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조합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세션자 들어가는 맥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션 스타우트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스타우트 그 흑맥주가 약간 강한 맥주인데 그걸 조금 더 음용성 좋게 좀 이렇게 알코올 도수를 조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맥주인데 요거랑 뭘 드시면 되느냐 바로 떡갈비 플래터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갈비 플래터. 그래서 딱 보면은 벌써 호쾌해요. 그 떡갈비 세 점이 그냥 두툼하니 해가지고 구워져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 그렇게 많이 기교를 들인 것 같지도 않지만 굉장히 딱 보기만 해도 이거 진짜다라고 느껴지는 시래. 네, 옥수수, 가지, 버섯, 파프리카 이런 가니쉬가 아주 제대로 구워져가지고 같이 딱 곁들여져 있습니다. 저도 이거 먹어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맥주집에서 파는 떡갈비가 뭐 특별할까 싶었는데 저는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잘 맞았어요, 제 입에. 그러니까 이 떡갈비가 일단 야들야들하면서 촉촉하면서 딱 베어 물었을 때 육즙이 쭉 나오거든요. 맞아요. 입안에 그 육즙이 있을 때 이 스타우트를 한 모금 쫙 해주는 거지. 맞아요. 그래요. 되게 잘 어울려. 그러면은 마치 그 기분이 뭔가 내가 이 맥주통을 내가 여기까지 지고 온 것 같아. 그래서 퍼다! 하고서 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조합이 되겠고요. 여기 유명한 집인가 봐요, 진짜. 그 오은환
이하나님은 유명해요. 여기 우리 집 근처예요. 진심 애정하는 곳 하셨고 김미리님은 저 알아요. 친정집 동네 부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두 분이 혹시 모르시는 분인가? 장세정님 우리 동네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름은 약간 상호명일 것 같아서 제가 그 맥주 정확한 이름은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복비어 찾으시면 돼요. 복비어인데 과일 들어간 복비어. 그러니까 복비어 스타일의 과일 맥주인데 이 복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독일 맥주의 한 종류입니다. 장르예요. 그래서 이 복비어는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BOCK 복비어. 이거는 복분자. 겨울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이제 여름으로 가기 전에 변질을 좀 막기 위해서 알코올 도수를 좀 강하게 양조한 거예요. 이거는 좀 진한 맥주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과일을 넣어가지고 좀 상큼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맥주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유기동물들을 위해서 좀 유기동물들에게 좀 이 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게 팔릴 때마다 유기동물 보호기관에 기부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 맥주와 어울리는 안주는 그 모듬 수제 소시지. 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일단 여기에 그 안주들은 눈이 좀 즐거워. 맥주 안주의 본연에 좀 충실하게 좀 뭔가 이렇게 호쾌하고 기름지고 눈이 즐겁고 그래서 눈이 즐거운 그 굵직한 요새 말로 좀 이게 맞아요. 소세지 모듬을 시켜야지. 저 소야라고 있어요. 소세지 야채 볶음. 저희가 정말 반가운 마음에 한번 시켰는데 다들 소세지만 먹어. 근데 왜 소세지 야채 볶음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야채는 그대로 남아 있고. 네, 나중에 야채 다 남아 있고. 그래서 이 그 소세지가 요새 말로 좀 굴빵합니다. 빵한 소세지 4개, 맛 4개 다 다르고요. 그리고 양파, 메시 포테이토 그리고 그 독일식 김치 자워크라프트 조합. 그렇지. 요거 드시면은 정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떡갈비 플래터 그게 제일 땡기네요. 그거 최고입니다. 제가 여기가 좀 아는 집인데 이 이제 여자 사장님이신데 수제 맥주의 달인으로 소개가 됐던 분이고 최근에 이제 그 겨울 한정 메뉴로 뭐가 있냐면 무반나라는 메뉴가 있어요. 무반나 열무 튀김이에요. 무 튀김이에요. 저는 그게 이 집 메뉴 중에 압권이었어요. 이거예요.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무를 튀겼는데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기가 막혀. 사실 무 자체가 맛있을 지금 시즌이잖아요. 계절이거든요. 제일 달 때인데 한번 튀기면 열을 가하면 훨씬 당도가 올라가요. 근데 저걸 튀기면서 얇게 해가지고 튀겼는데 이게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이고. 여기 대표님이 우리나라 그 여자 맥주 양조사 공식 1호입니다. 노원에서 태어나서 줄곧 노원에서 비즈니스를 해오신 또 노원의 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원의 딸. 이분 뭐 출마하는 이름도 얘기해 줄까? 캠페인 매니저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맛집 가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에 위치한 이응집이고요. 여기는 국내외의 다양한 생맥주, 캔맥주, 병맥주를 팔면서 뭘로 유명하냐? 수제 소시지 전문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소시지를 그냥 소세지만 드실 수도 있고요. 핫도그처럼 빵에 끼워서 드실 수도 있고 커리부어스트처럼 일품 요리로 즐기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사진으로 핫도그를 보고 있는데 정말 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소세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갈비맛 나는 소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포르투갈, 뭐 독일, 헝가리, 뭐 멕시코 나라별로 그 나라의 특징을 담은 소세지를 주문할 수 있고 이건 약간 남미풍 같은데? 요건 지금 안 파는 메뉴입니다. 이건 그레이비 소스인데 근데 이제 호불호 갈릴 지점은 뭐냐면 제가 먹어봤더니 소세지가 엄청 짜진 않아요. 약간 덜 짠 편이에요. 저는 좋고 근데 소시지 특유의 강렬한 풍미와 짠맛을 원하는 분들에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소시지 자체 퀄리티는 되게 좋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건 헝가리 쪽이었나? 마늘이 들어간 마늘과 오레가노가 들어간 그 소시지가 굉장히 훌륭했는데 어쨌든 가셔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맥주와 다양한 종류의 소시지의 조합을 마음껏 누리기 좋은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마늘 좋지. 네네. 여기 소시지 여러 가지 그 세 개의 소시지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맛집 하나 더 갈 수 있어요. 밀양이죠. 밀양. 경남 밀양시에 있는데요. 지읒 통닭집인데. 그러니까 통닭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아무래도 치킨보다는 통닭이라 불려야 좋은 집입니다. 가마솥에다 바로 주문 즉시에 튀깁니다. 자르지 않은 채로 튀겨가지고 쭉쭉쭉쭉 찢어진 김이 폴폴 나는 뜨거운 바삭바삭한 상태에서 이제 해체를 합니다. 야, 생긴 게 진짜 맛있겠다. 진짜 살얼음이 둥둥 뜬 이제 생맥주 한 잔을 쭉 따라주는데
이거는 이제 밀양 시민들은 예. 보통 이제 자식들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예. 그 주변에서 치킨을 안 사요. 여기서 튀겨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싸가신다고. 계속 집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통닭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뭐 보고 싶다 이런 말을 별 한두 줄밖에 안 쓰고 계속 통닭 얘기만 하니까 오지간하면 가서 효자돼 가지고 뭐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편지 보내는데 전국에 치킨 이제 순례 하시는 분들이 이 집 꼭 갑니다. 그래요?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밀양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똥집 튀김도 있다. 똥집 튀김 좋아. 그러니까 그 생맥주 안주로 딱 어울리는 기가 막히지. 닭 모래집 튀김이랑 그 다음에 통닭. 치킨이 아니라 통닭입니다. 그리고 옆에 주는 샐러드 있죠. 예. 양배추에다가 저기 마요네즈랑 케찹을 교차로 뿌려낸 이것도 아삭아삭한 게 굉장히 맛있고 직접 담근 이제 치킨무. 특히 겨울일수록 더 맛있죠. 마지막 맛집까지 드시고 영남루 보러 가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알아봤습니다. 통닭의 그 똥집 튀겨가지고 나오는 거 세트 메뉴로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없어. 동감합니다. 엉뚱하게 피자가 있질 않나. 맞아. 일단 그 똥집을 같이 좀 튀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2번 노가리였고요. 당첨자 명단 선곡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하루 풍경 남겨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5324 쓰시는 분, 조카가 요즘 네일 아트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모인 저를 불러서 제 손톱으로 연습을 하곤 합니다. 조카 덕에 처음으로 손톱 케어도 받고 블링블링한 예쁜 보석도 붙이고 손톱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기분 전환 제대로 하네요. 무엇보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뚜렷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어린 조카 모습이 대견합니다. 청춘들이 이래서 부럽네요. 조카의 뭔가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있는 힘껏 달려가는 모습에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그 나이 따라가는 건 아닐 거예요. 5324님도 마음 먹으시면은 지금이라도 뭐든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커피 2종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8261 쓰시는 분, 제 딸은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에어 앰뷸런스로 환자를 이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2번째 생일인데 위급한 환자 이송하러 외국으로 떠났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애쓰는 저의 멋진 딸 이유리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 환자를 이송하는 에어 앰뷸런스 일을 하고 계시는 따님 이유리 님이 오늘 생신이시군요. 이유리 님의 생일 진심으로 우리 허지웅 쇼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참 그 예쁜 마음이네요. 그렇죠? 32번째 생일 축하드리고 제가 선물 하나 챙겨드릴게요. 김미희 님, 하얀 눈을 보니까 첫사랑 남친이 생각이 납니다. 12월에 눈 내리는 어느 날 아파트 계단에서 이승철 희야를 기타 치며 노래를 불러줬는데요. 눈도 오고 너무 추웠던 탓인지 기타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노래도 끝까지 못 불러준 게 생각이 나네요 하셨어요. 이상하게 첫눈 내리거나 아니면 뭐 첫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격적으로 좀 펑펑 내리는 눈을 보고 나시면은 첫사랑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질없다. 이영진 님이 신청하셨어요. 조용필의 큐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권이나의 계절이 음악처럼 흐를 때까지 듣고 왔어요. 놀라운 제목입니다. 진짜 우리 주변에 계절이 음악처럼 흐르고 있어요. 계절이 음악처럼 흐르고 있는 이 가운데 양성봉님께서 기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아내가 오늘 오전에 딸을 낳았어요. 첫눈처럼 딸이 저에게 와줬습니다. 둘 다 건강하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라고 보내주셨고, 노래 나오면서 제가 이 게시판 쭉 보고 있었는데 우리 성봉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게시판에 계시는 또 다른 옥냥이 분들께서 다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보기 너무 좋아요. 양성봉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따님 너무너무 건강하게, 아내분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6985 쓰시는 분 78살 동갑내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최근 드론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두 분 다 호기심이 엄청 많으신데요. 드론 공부하고 싶다던 할머니 말씀에 할아버지도 함께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결혼 52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스티커 사진도 찍으시고 맛집도 가신다고 하네요. 누구보다 젊게 사시는 황연복 할아버지, 박미자 할머니의 결혼 52주년 기념일을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께서 또 먼저 드론 공부를 하고 싶다고 설득을 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드론 자격증 공부를 하고 계시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거 결혼 52주년인데 너무 좋네요. 결혼 52주년 기념일 우리 황연복 선생님, 박미자 선생님 두 분 누구보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229 쓰시는 분 입사 동료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동안 업무적인 말 이외에는 보는 것조차도 아예 안 했는데 어제 그 동료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해를 하고 미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의문이 생기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저도 어제 놀랍게도 어제 제가 그 늦게 일찍 끝났다 그랬잖아요. 자정에 녹화 끝나고 집엔 1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녹화 끝나고 주차장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저랑 말을 안 한 한 명 그 스텝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인사를 안 하길래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꽤 됐어요. 어제 마침 이제 끝나고 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마주쳐서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런 걸 잘 못 참아서 뭐 문제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오빠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라고. 오빠가 아니구나. 누나였어요. 저한테.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우리 2229 쓰시는 분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시간 동안 제가 그 사람한테 가졌던 그 감정들을 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가졌을 거 아니에요. 오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참 맞는 말씀이고 비슷한 상황 있는 다른 우리 웅냥이 분들 똑같이 좋은 교훈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윤혜라님, 김성희님, 서홍선님, 희아님, 서수진님, 김현민님, 장순기님, 전오겸님, 김춘봉님, 김인숙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김광석의 나의 노래 육중한 밴드의 서울 비둘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지웅 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 있는 날이죠. 영화 요정의 주인공이에요. 배우 류현경 씨 만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장세진님께서 라스터랜드의 커먼스로우 신청해 주셨어요. 어제부터 듣고 싶었다고 하시네요. 장세진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 신호 김철민,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